남은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지인의 삼촌분이 직접 겪은 일을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수구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도 이 사연을 받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촌 자취방 하수구가 계속 막혔던 이유. 삼촌은 그 집에 살았던 몇 달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샤워를 한 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하수구 때문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 하수구 아래에 뭐가 있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고 합니다. 삼촌은 한때 이것저것 사업을 벌이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뭔가를 항상 크게 도모하고 한 가지에 만족을 못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식당을 하다가 유통업도 하고 거기에 또 다른 걸 얹다가 결국 한꺼번에 다 무너진 거죠. 한 곳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하니까 다른 데서 메우려 하고 그게 또 안 되니까 더 큰 구멍이 생기고 그렇게 도미노처럼 다 쓰러진 거예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없던 것처럼 사라진 거예요. 전세 보증금도 날아갔고 통장 잔고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거래처에 줄 돈도 있고 빌린 돈도 있고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게 없었어요. 아는 사람들한테 체면상 손 내밀기는 싫고 그렇다고 길바닥에 있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든 방을 얻어야 했습니다. 삼촌이 돌고 돌다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이 그 동네였습니다. 어디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동네 자체를 비하하는 것 같아서요. 그냥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밤에 혼자 다니기가 좀 불안한 그런 동네라고만 해두겠습니다. 골목 안에 간판도 없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고 낮에도 어딘가 어두컴컴한 느낌이 나는 곳이었어요. 골목을 걸으면 어디선가 외국어가 들려오고 냄새도 여러 나라 음식 냄새들이 뒤섞여 있었다고 해요. 삼촌이 처음 그 골목을 걸어 들어갔을 때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싶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삼촌은 거기서 1층 방을 얻었어요. 보증금하고 월세가 워낙 싸다 보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건물 자체도 꽤 낡은 곳이었습니다. 외벽에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현관문은 잠금 장치가 제대로 안 걸렸는지 살짝만 밀면 열렸어요. 공용 복대는 형광등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항상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꺼진 것도 아니고 켜진 것도 아니게 그냥 계속 불안하게 깜빡였어요. 삼촌이 그 복도를 처음 지나갈 때 형광등 불빛 때문에 그림자가 계속 흔들리는 게 좀 이상한 느낌을 줬다고 했습니다. 뭔가 복도 안에 사람이 계속 들락날락하는 것처럼요. 이사 첫날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커다란 가방 2개가 전부였으니까요. 한때는 괜찮은 동네 전세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이제 가방 2개 들고 낯선 동네 다세대 주택 1층에 들어서는 거예요. 삼촌이 그 방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 살면서 제일 서글펐다고 나중에 얘기해줬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삼촌이 제일 먼저 느낀 건 냄새였다고 하죠. 퀴퀴 하고 눅눅한 냄새가 방 전체에 깔려 있었는데 그 냄새가 어디서 오는 건지 한참 찾다 보니 화장실 쪽이었습니다. 변기 쪽은 아니었어요. 화장실 바닥에 있는 하수구, 그 원형 구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 같은 냄새였죠. 삼촌은 오래된 집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배관이 낡으면 냄새가 난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넘겼습니다. 삼촌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어요.
낮에는 건설 현장에 나가서 몸을 썼고 저녁에 돌아와서 밥 한 끼 먹고 나면 씻고 또 나가야 했습니다. 대리운전을 뛰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현장 일만 하고 대리운전은 못하겠다 싶었는데 통장 잔고를 보니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결국 낮에 현장 일을 마치면 저녁 먹고 바로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와서 쓰러지듯 자고 아침에 또 현장으로 나가는 생활이 반복됐어요.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면서도 삼촌은 이게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시간이 나중에는 다 재료가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다 샤워를 하고 나면 화장실 바닥 물이 잘 안 빠지는 게 한 번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머리카락이 쌓인 거겠거니 했어요. 다음에 청소할 때 같이 치우면 되지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처음엔 가끔이었던 게 점점 자주 일어났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면 화장실 바닥에 물이 발목까지 차오를 정도로 고여 있는 거예요. 하수구가 완전히 막힌 거죠. 삼촌이 처음으로 해본 건 하수구 덮개를 열어서 손으로 안을 조금 파보는 거였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나오긴 했는데 그게 원인의 전부인 것 같지는 않았어요. 물이 빠지는 속도가 너무 느렸거든요. 그래도 그날은 그냥 막힌 게 조금 뚫렸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같은 일이 생겼어요. 이번엔 단순히 물이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 고인 물 위로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마치 아래쪽에서 뭔가가 압력을 주는 것처럼 기포가 하나씩 올라와서 터지고 또 올라오고 삼촌은 그게 너무 거슬렸다고 해요. 샤워하고 개운하게 쉬어야 할 시간인데 하수구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걸 보고 있자니 기분이 영 이상했던 거죠. 그냥 배관이 낡아서 그런 거겠지 싶으면서도 그 기포 하나하나가 뭔가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냥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배수구 막힘 용해제를 사다 부어봤습니다. 그날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물이 제법 잘 빠졌거든요. 근데 사흘이 지나니까 또 막혔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보기도 하고 뚫어뻥으로 눌러보기도 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방법들도 다 해봤습니다. 베이킹 소대 식초 붓기, 소금물 끼얹기, 샴푸 짜서 넣기. 그때는 잠깐씩 뚫리는 것 같았는데 얼마 안 가서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됐어요. 어느 날은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1시간 넘게 뚫어뻥으로 씨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현장 일 마치고 대리운전까지 뛰고 들어왔는데 또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날 삼촌이 진짜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사업 망한 것도 돈 없는 것도 몸이 힘든 것도 다 참을 수 있는데 집에 와서 이것까지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비참했던 거죠. 뚫어뻥 잡은 손이 떨렸다고 했어요. 화가 나서 떨린 건지 서러워서 떨린 건지 모르겠다고요. 돈이 없으니 전문 업체를 부르는 건 엄두도 못 냈어요. 배관 업체 부르면 기본 출장비에 작업비까지 적잖은 돈이 나가거든요. 삼촌 처지에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텼어요. 샤워하고 나서 물이 안 빠지면 한참 기다렸다가 빠지면 나오고 그게 일상이 돼버린 거죠. 그 무렵부터 꿈이 이상해졌습니다. 피곤하면 바로 쓰러져 자는 사람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꿈 내용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꿈
꿈속에서는 항상 화장실이 나왔습니다. 하수구에서 머리카락이 끝도 없이 솟아나오는 꿈도 꿨고, 바닥에 물이 차오르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꿈도 꿨어요. 어떤 날은 하수구 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그 안에서 뭔가 기어 나오려고 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끝까지 보이지 않았는데 나오려는 그 움직임이 너무 또렷해서 꿈속에서도 소리를 지르려다 눈을 떴다고 해요. 그 중에 제일 선명하게 기억나는 꿈이 있다고 했습니다. 삼촌이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데 하수구 구멍에서 물이 역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물이었는데 점점 뭔가 다른 게 섞여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색이 달랐어요. 삼촌이 그게 뭔지 들여다보려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는 순간 하수구 구멍 안에서 손 하나가 쑥 올라와서 삼촌 얼굴을 덮쳤다고 했어요. 그 손이 차가웠다고. 그 감각이 너무 생생해서 눈을 뜬 뒤에도 한참 동안 얼굴이 차가운 것 같은 느낌이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새벽까지 버티고 집에 오면 하수구는 막혀 있고 자면 꿈은 이상하고, 삼촌 말로는 그때가 사업 망한 것보다 더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뭔가 다 틀어진 것 같은 느낌이요. 그래도 버텼어요.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밤 모든 게 달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게 새벽 2시가 넘었을 거예요. 온종일 노가대 야간 대리운전까지 뛰었으니 몸이 나무토막 같았습니다. 빨리 씻고 자야지 하는 생각 하나로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샤워를 마치고 보니 또 바닥에 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그날따라 삼촌이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그동안 쌓인 게 있으니까요. 몸은 이미 한계고 집에 오면 쉬어야 하는데 이것까지 또 이러니까 삼촌이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뚫어버리겠다고요. 낮에 현장 가는 길에 지나쳤던 동네 철물점이 생각났어요. 거기서 배관 청소용 코일 와이어를 판다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스프링처럼 구불구불하게 생긴 긴 철사인데 끝에 작은 갈고리 같은 게 달려 있어서 하수구 깊숙이 밀어넣고 돌리면 안에 낀 이물질을 긁어낼 수 있는 도구예요. 다음 날 아침에 가서 사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날 밤은 그냥 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현장 일이 끝나고 오는 길에 철물점에 들러서 그 코일 와이어를 샀어요. 생각보다 저렴했고 길이도 꽤 됐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 앞에 쪼그려 앉아서 하수구 덮개를 열었어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평소에도 냄새가 나긴 했는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뭔가 더 꾸리꾸리하고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삼촌은 오래 막혀있던 배관에서 나는 냄새겠거니 하고 코를 찡그리면서 와이어를 구멍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와이어를 조금씩 넣으면서 손목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저항이 없었어요. 와이어가 스르륵 들어가는데 어느 깊이쯤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뭔가 이물질 같은 게 걸린 건지 배관 굴곡에 걸린 건지 확실히 더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삼촌이 와이어를 빼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손목을 돌렸습니다. 돌리다 보면 풀리겠지 싶었던 거죠. 한 5분쯤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손목이 뻐근해질 즈음에 뭔가 풀리는 느낌이 나면서 고여있던 물이 조금씩 빠져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속으로 됐다 싶었어요. 드디어 뚫리는구나 싶었죠. 물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하수구 구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촌은 와이어를 조금 더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구멍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어두웠습니다. 당연히 어둡죠. 배관 아니니까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시선이었습니다. 어두운 구멍 안쪽에서 위를 향해 올려다보는 느낌. 삼촌이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다고 해요. 밤새 일하고 왔으니까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싶었죠. 근데 그 느낌이 안 사라졌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삼촌이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그 구멍 안을 비췄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배관 벽면이랑 물기랑 와이어 끝부분만 보였죠. 근데 불빛 각도를 조금 바꿔서 깊은 쪽을 비추는 순간 삼촌이 숨이 딱 막혔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배관 안쪽에서 눈동자가 있었어요. 작고 동그란 눈동자 하나가 빛을 받아서 반짝이면서 위를 향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가 천천히 한번 깜빡였어요. 삼촌이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눈을 떠보니 화장실 바닥에 엎어져 있었어요. 얼굴이 차가운 바닥에 닿아 있었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삼촌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한참 그냥 멍하니 바닥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였거든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손으로 세면대 모서리를 잡고 겨우 몸을 세웠는데 그 순간에도 시선이 자꾸 하수구 쪽으로 갔습니다. 안 보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갔습니다. 방으로 나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잠이 안 왔어요. 아까 본 게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눈동자, 작고 동그랗고 빛을 받아서 반짝이던 눈동자. 그리고 그게 깜빡이던 순간 삼촌이 스스로한테 계속 말했대요. 꿈을 꾼 거야. 피곤해서 잠깐 정신을 잃었고 그 사이에 꿈을 꾼 거야. 진짜 눈동자가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 배관 안에 사람 눈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그냥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낮에 일하면서도 대리운전하면서도 자꾸 그 눈동자가 떠올랐어요. 깜빡이던 그 순간이 너무 또렷했거든요. 꿈치고는 너무 생생했습니다. 꿈이라면 눈을 뜰 때 좀 흐릿해지면서 사라져야 하는데 그게 안 흐릿해지고 계속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루는 대리운전 콜을 받아서 차를 몰다가 터널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터널이 길었는데 앞유리 너머로 어두운 터널 벽이 쭉 이어지는 걸 보다가 갑자기 그 눈동자가 떠오른 거예요. 삼촌이 너무 놀라서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안 났는데 그날 이후로 어두운 공간이 생기면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혹시 거기도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집에 돌아와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싫었습니다. 샤워는 해야 하니까 들어가는데 하수구 덮개 쪽으로는 최대한 시선을 안 줬어요. 샤워하는 내내 그 덮개가 신경 쓰이는 거죠. 혹시 저게 또 열리는 건 아닐까? 혹시 저 안에서 또 뭔가 올라오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절대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씻고 나오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삼촌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수구는 코일 와이어로 뚫은 뒤로 한동안 멀쩡했고 그냥 그 일은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노가다가 끝나고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골목 입구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동네에서 싸움이 났나 싶었어요. 그런 동네였으니까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 경찰차가 여러 대였습니다. 그냥 한두 대가 아니라 골목 입구를 막을 정도로 많이 와 있었어요. 제복 입은 경찰들이 건물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사복 입은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삼촌이 무슨 일이냐고 옆에 있던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위층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저기 위층에서 뭔 일 난 것 같아요. 삼촌이 올려다 봤습니다. 경찰들이 들어가고 있는 층이 3층인지 4층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사는 1층 위쪽인 건 확실했습니다. 삼촌은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거기 서 있었어요. 나중에 같은 건물에 살던 사람한테 들은 얘기였습니다. 위층에 살던 사람이 잡혀갔다고요. 왜 잡혀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그 사람 화장실에서 뭔가가 발견됐고 그게 경찰이 그렇게 많이 온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 배관을 타고 아래층까지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게 삼촌 화장실 하수구가 그렇게 자꾸 막히고 역류했던 이유였습니다. 삼촌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게 연결됐다고 했어요. 하수구 냄새, 기포, 반복되는 역류, 꿈속에서 하수구 안에서 뭔가 기어나오려던 형체, 그리고 그 눈동자. 억울하게 그 화장실에 있어야 했던 누군가가 자기가 있는 곳을 알리려고 한 거라고 삼촌은 생각했습니다. 아래층 하수구로 연결된 그 통로를 통해서 그 눈동자로 삼촌은 그 집에서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날 당장은 아니었어요. 형편이다 보니 바로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집주인한테 사정 얘기를 했더니 한 달치 월세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빨리 빼줬다고 합니다. 삼촌은 그 조건에 바로 동의했어요. 한 달 월세가 아깝지 않았냐고 했더니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짐 싸는데 하루도 안 걸렸어요. 들어올 때처럼 가방 2개 다 넣고 나왔습니다. 이사 나오는 날 아침에 삼촌이 화장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하수구 덮개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었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대요.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지 편히 가라고 해야 하는지 아무 말도 제대로 안 나왔다고 했어요. 그냥 조용히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온 뒤로 삼촌은 한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거죠. 그 눈동자가 자기한테 뭔가를 알리려 했다는 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대요. 그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챘더라면. 근데 달라졌을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동네에서 꽤 멀리 이사 갔어요.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하수구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발이 굳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물이 빠지는 소리, 기포가 올라오는 소리.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야 하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멈추게 된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도 하수구 쪽을 자꾸 보게 된다고요. 뭔가 나오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살인범은 잡혔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 눈동자가 누구였는지는 삼촌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알게 되면 더 힘들 것 같아서요. 그나저나 저는 삼촌한테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 하수구 속 눈동자, 그게 정말 눈동자였을까요? 착각이었을 수도 있지 않냐고요. 삼촌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깜빡였어. 눈이 깜빡였다고. 저는 그 뒤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살인범은 잡혔지만 그 눈동자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눈동자가 삼촌한테 뭘 전하려 했는지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상하게 반복되는 일 때문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사연 있으신 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검은 서재, 금서를 함께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